안녕하세요. 괴덜남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닉네임 뚜기아빠님께서 현실공포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루도라는 섬말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역시 사람이 다시 한번 무섭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뚜기아빠님의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시골에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저희 시골 같은 경우는 우주선 발사로 유명한 그곳이에요. 그 나루도라고 하죠. 어렸을 때 당시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거기까지 가는데 전날 밤 11시쯤에 서울역에서 통일호를 타고 가면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배를 1번 타고 또 마지막으로 버스를 타고 거의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거든요.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한 번에 가는 게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되게 외진 시골이거든요. 우주선 발사로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었는지도 모를 그런 곳이에요. 이제 섬이거든요, 나루도라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 장례식을 했는데 발인 전날 이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가족끼리 조촐하게 이제 술자리를 하면서 엄마나 이모나 저희 삼촌들이랑 해서 이제 고향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음날 이제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아까 말씀드린 시골에 가서 그 할머니를 이제 모셔야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이제 큰삼촌께서 얼마 전에 경찰 아재라는 분이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 가면은 그분을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제 마을 일꾼 같으신 분이어가지고 마을의 굳은 일을 이제 도맡아서 하셨는데 그분이 꼭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작게는 닭에서부터 크게는 돼지나 소, 지금은 이제 도축장이 있고 이제 그런 데 외에서 도축하는 게 불법이지만 시골에서는 옛날 시골에서는 그런 게 없이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도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경찰 아저씨라는 분은 소, 닭, 돼지 이런 거를 이제 잡아주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원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이제 좀 경찰 아저씨는 그 시절 아버지들처럼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고 또 그 아내분께서 말더듬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되게 많이 구박을 하셨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 태어난 아들도 엄마를 닮아서 말더듬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두 사람을 술만 마시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동네 어른들이 이제 그걸 보다가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마을에서 쫓아낸다고 난리를 치시니까 경찰 아저씨께서는 이제 자기가 술을 안 마시겠다고 했는데 예외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마을 잔치나 장례식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날은 경찰 아저씨가 술을 드셔도 괜찮다고 하는 날이었어요. 왜냐면 무조건 마을에서 그 아저씨를 재우고 다음날 술 깬 다음에 집에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마을에 이제 큰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큰 어르신이 돌아가셨고 그 집 큰 사위가 마침 서울에서 성공한 사위였는데 소를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도축은 경찰 아저씨가 하셨죠. 근데 이제 호상이었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는 호상이면은 거의 축제거든요. 그거 이제 걸맞게 밤새 이렇게 술판도 벌어지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인데 경찰 아저씨 부인이랑 그 아들은 먼저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요. 경찰 아저씨는 계속 남아서 이렇게 술을 드신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소를 잡은 큰 사위의 부인 있잖아요. 그 집의 딸이 원래 어렸을 때 어른들끼리 그냥 장난으로 경찰 아저씨랑 결혼시킨다? 약간 좀 그런 말이 오가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네.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이제 그때가 한 60, 70년도 됐는데 그때 이제 마을 어르신들끼리 이제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엮어주고 그때는 또 그렇게 결혼하는 게 또 특이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딸 그분 있죠. 결혼 이제 얘기가 나왔던 그분이 이제 경찰 아저씨도 조금 싫고 시골에 살기도 싫다고 해갖고 밤에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갔고 몇 년 후에 서울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내려온 거죠. 그 분께서는 이제 당시 이제 서울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 어렸을 때 기억에도 되게 그 언니는 어느 순간 서울 갔다 와서 세련되고 더 이뻐지고 그 큰 사위라는 사람은
마을에서 말 그대로 막 귀빈 대접을 받고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죠, 경찰 아저씨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경찰 아저씨를 보고 이제 눈치 없는 어른들은 아유, 너 경찰이한테 시집 갔으면은 너 어떻게 했을 거냐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저씨는 계속 이제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뭐 경사나 애사가 있으면은 경찰 아저씨가 술을 드시는데 그분을 잡아가지고 뭐 마을 뭐 회관이나 이런 데서 재우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든 포커싱이 그 큰 사이한테 가 있으니까 경찰 아저씨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라졌어요, 경찰 아저씨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장지로 이렇게 가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말 그대로 그 상여를 메고 이렇게 가거든요. 옛날 그 시골.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런 거를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경찰 아저씨 부인이 하얀 천으로 얼굴을 이렇게 감싸고 다리를 절면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폭력을 이제 가한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때 당시 사회상이 미리 말릴 수는 있어도 자기네들이 놓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너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집 일은 남의 집 일이고. 그러다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집에 아내분이랑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근데 동네에는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이제 폭력에 견디다 못하는 경찰 아저씨의 아내와 아들이 도망갔다고 경찰 아저씨한테 아유 저거 작업자들이다라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도망갔는데 경찰 아저씨가 찾으러 다니지도 않고 뭐 경찰에 가출 신고도 안 했대요. 그 다음에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았고 가끔 그냥 술 마시면은 그냥 매정한 여자라고 욕하는 게 전부라고 뭐 그 정도였고 실제로 그 저희 시골에서 가장 큰 도시가 전라남도 여수랑 광주거든요. 그런 데서 닮은 사람을 봤다라는 얘기가 돌아도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특달같이 가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냥 별 반응을 안 했대요, 그분은. 그래서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은 저 아저씨가 아내를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조금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분위기 자체가 그 시절에는 뭐 그런 식으로 폭력을 못 견뎌서 도망가신 분도 좀 많았고 네. 또 대도시 같은데 말 그대로 뭐 서울 같은 경우야 뭐 전라도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만 사실 대구나 부산 쪽으로는 많이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데 가서 숨어버리고 또 요즘처럼 그렇게 나이가 됐는데 학교 안 나온다고 해서 국가에서 나와서 조사하는 시절도 아니었고 병원 진료 같은 경우도 남의 의료보험 카드라도 가지고 있으면 병원 진료가 또 안 되던 시절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냥 딱 숨어버리면 못 찾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조합해서 이제 가출해서 그 신분 세탁해갖고 잘 살고 있을 거라는 소문도 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저희 늦둥이 삼촌이 계시거든요. 저희 늦둥이 삼촌은 좀 오랫동안 시골에 좀 사시다가 나중에 좀 연세가 조금 드시고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그 늦둥이 삼촌이 그냥 그런 얘기를 이제 좀 듣고 나서 뭐 어른들한테 막 은근슬쩍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른들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그 저희 외할아버지 좀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시골집에 살고 있었던 게 저희 엄마를 기준으로 큰이모랑 그 다음에 저희 외할머니 그 다음에 저희 막내 삼촌 이렇게 세 분이서 시골집에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 그 이모 할머니죠, 저한테는. 이모 할머니는 이제 직접 이제 막걸리 같은 걸 담가가지고 거기가 이제 섬마을이다 보니까 배 타러 다니시는 분도 많고 그분들한테 할머니가 직접 막걸리를 만드셔가지고 한 잔에 뭐 200원씩 이렇게 받고 김치 조그만 안주 주시고 이렇게 한 잔씩 파는 걸로 이렇게 용돈벌이를 조금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막걸리를 제일 좋아했던 게 그 경찰 아저씨였는데 젊었을 때부터 저희 할머니도 본 게 있으니까 술을 많이 팔지는 않으셨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외삼촌이 그때 고등학생인가 그랬는데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외할머니가 그때 고구마 밭에 나가 계셨는데 삼촌이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할머니 고구마 밭에 도와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모 안 계시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어디 나가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금방 들어오실 것 같아요 하고 어쨌든 경찰 아저씨가 혼자 집에 계시면 안 되니까 삼촌이 좀 기다리셨대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이러다가 삼촌이 갑자기 이제 호기심이 나서 경찰 아저씨한테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삼촌보다는 그 사라진 아이가 형이었거든요. 지금쯤 그 땡땡이 형이랑 그 다음에 그 아줌마랑
어디 가 계시면 땡땡이 형 지금쯤 군대에 갔을 나이 정도 안 됐어요? 이렇게 그냥 넌지시 한번 물어봤대요. 막 궁금한 걸 되게 못 참고 그런 성격이시거든요. 네. 약간 불문율 같은 건데 그날 둘밖에 없었잖아요. 아마 외할머니나 아니면 저희 이모 할머니가 계셨으면 말렸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경찰 아저씨가 갑자기 먼 산을 딱 바라보면서 허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 나 싫다고 간 사람들인데 왜 보고 싶겠어. 어디서 살았는지 뒤졌는지 알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막내 삼촌은 아, 루머구나. 뭐 그 두 분을 이제 죽였다라는 거는 루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근처에 저희 엄마 기준으로 작은아버지가 근처에 또 사셨거든요.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갖고 삼촌 혼자서 그 저녁 먹으러 갔는데 그 마을 어귀에 보면은 그 정자 같은 거, 이렇게 평상 같은 거 지어놓는 데 있잖아요. 큰 나무 밑에. 거기서 어디서 경찰 아저씨가 어느 또 딴 집에 가서 또 막걸리를 얻어 드셨는지 거기서 대자로 이렇게 뻗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이 좀 걱정돼갖고 가까이 가갖고 이분 괜찮나라고 딱 가는데 그 경찰 아저씨가 혼잣말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러게 왜 그날 나한테 대들어서 그래. 참고 그냥 맞지. 미친년. 나는 잘못 없어. 지 명을 지가 재촉한 거야. 근데 내 새끼는 가려면 지 혼자 가지. 망할년. 나한테는 돼지, 소 멱다는 거보다 사람 멱다는 게 더 식은 죽 먹기야.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더래요. 여기까지 딱 얘기하니까 그 주변에 한 듣고 있는 사람이 한 10대 명 정도 됐었거든요. 네.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순간 저도 약간 뭔가 되게 알 수 없는 한기 막 이런 게 저도 딱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삼촌 얘기가 끝나고 나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진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가서 뭐 시체를 찾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왜 의심을 했냐면 시골 마을 가면 종종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살잖아요. 근데 경찰 아저씨 집은 그 마을 뒷산 올라가는 그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지대가 좀 높아요. 지대가 좀 높고 이쪽으로는 또 산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분 직업이 뭐냐면 그렇게 잡일을 해주시지만 그분의 원래 직업은 어부예요. 어부기 때문에 뭐 산에 묵고 뭐 하면 뭐 나중에 뭐 어떻게든 뭐 발견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냥 바다에다 버리지 않았을까. 이건 작은 삼촌도 좀 동의하시거든요. 그분이 어부인데 통통배를 하나 하셨는데 그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통통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돼지를 잡고 이렇게 도축을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발굴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베를란님도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뭐 정육점 하시던 분이 사람 죽이면 토막 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전문가들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의사나 혹은 정육 쪽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프로파일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경찰 아재의 집에는 소 잡는 칼이나 돼지 잡는 칼이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어부잖아요. 물때를 알아요. 물때를 알기 때문에 그 토막난 시체를 갖다가 어디쯤 버리면 이게 나중에 물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안 쪽으로 밀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물때를 잘 계산을 하면은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집은 제가 놀러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 집에 가본 사람이 저희 큰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은 놀러를 가봤는데 그 집에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돼지 잡는 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 같은 경우는 도축을 하고 나서 꼬리나 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족.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분이 직접 잘라가지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우족탕이나 꼬리탕 같은 거 끓여 드시라고 그분이 직접 정형을 해서 이렇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완전 전문가신 거죠. 지금은 시대가 되게 많이 바뀌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자기 식을 죽인다라는 거는 어른들 그때 당시 그러니까 6, 70 그때 사셨던 어르신분들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소문도 있었대요. 말더듬이라서 아들을 아예 그냥 호적에 안 올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골이 12시간이 걸리는 곳이에요. 완전 시골이거든요. 우주선 발사하는 데는 내나로도고요. 저희 시골은 외나로도라고 해서 바깥 외자를 써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섬으로 치면은 섬 중에서도 진짜 남쪽이거든요. 그 정도로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이렇게 제 추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